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별세했는데요. 고인은 지난해 급성 폐렴, 부정맥,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총 16kg가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난 6월에는 기흉 시술까지 받았죠. 최근에는 다시 병세가 악화돼 지난달 6일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행사 참여를 취소했는데요.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희극인들을 부를 때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쓴 개그계의 전설 전유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모두가 놀란 상황인데 그의 전 부인인 진미령마저 현실을 부정하며 위태로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유성은 1세대 개그맨이지만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개그맨은 그가 가진 여러 직업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요. 전유성은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인 동시에 성공한 공연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심야 볼링장과 심야 극장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처음 내고 현실화시킨 것도 전유성이었고 PC통신 시대가 막 열렸을 때 인터넷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등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얼리 어답터였죠. 배우 한채영을 캐스팅한 것도 전유성인데 미국에서 생활하던 한채영은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한국에 놀러 갔었는데 우연히 인사동에 있는 카페를 들어갔고 그 카페가 전유성이 사장인 카페였던 것인데요. 한채영은 전유성이 신기해서 전유성에게 사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첫 매니저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채영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광고 계약을 하게 돼서 광고 촬영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미팅이 들어와서 몇 번 일을 하고 나니 연예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우 한채영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게 바로 전유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유성은 개그우먼 이영자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누가 야간업소에 잘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험한 데서 이영자가 관객을 압도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그래서 전유성이 이영자한테 방송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하고 싶다고 해서 야간업소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유성은 자신에게 한 3개월 훈련 받으면 방송할 수 있진 않겠냐고 했더니 이영자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선불 받은 거를 업소에 다 돌려주고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유성은 이영자를 MBC에 소개해서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2주 만에 빵 뜬 것이었죠. 살아 살아 내 살아 등의 유행어로 히트를 쳤고 갑자기 이영자의 출연료가 1,000만 원이 되며 몇십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영자는 전유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들고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3,000만 원을 써서라도 방송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걸 해줬으니 전유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결국 전유성은 이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영자가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홍진경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신영의 가능성을 처음 알아차린 것도 전유성이었는데요. 김신영은 전유성이 교수로 있던 예원대학교에서 코미디를 공부했는데 이후 그는 전유성을 깍듯이 모셔왔다고 합니다. 전유성은 그런 제자에게 힘이 되는 말을 누누이 했는데 김신영이 다이어트와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던 시기 교수님 저 한물 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유성이 대뜸 축하한다 고마란 일화는 정말 유명한데요. 한물 갔는데 왜 축하하냐 고 김신영이 물으니 한물 까고 두물 까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보물이 될 거야 두고 봐 라며 용기를 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후 김신영은 승승장구했고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전국노래자랑 MC 자리를 송해에 이어 꿰차면서 명실상부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전유성의 이러한 인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삶을 살아왔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개나 소나 콘서트를 만들었고 지방 관객들에게 개그를 배달한다는 콘셉트로 경북 청도군의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유성이 걸어온 길은 보통 개그맨들과 다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27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코미디언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 이건 접어둘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유성의 코미디언 인생 42년은 다르게 생각하기와 고정관념 깨기로 축약될 수 있는데요. 그는 몇 발짝 앞서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죠. 1995년 종로구 인사동에 학교종이 땡땡땡을 열었는데 교실 분위기에 카페로 추억을 파는 카페는 문전성시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소문이 나자 금방 전국의 유사 학교종이 땡땡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전유성이 연 카페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2007년 정착한 청도에 카페 니가 쏟았제를 열었는데 내가 쏟았지 의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재치 있는 카페 이름이죠. 전유성은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1995년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 달을 써서 저자로 이름을 날렸고, 곧이어 PC통신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가 오며 연이은 히트를 쳤습니다. 같은 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를 써서 독자들에게 비겁하게 살 것을 주문했는데, 독특한 제목의 이 책 역시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저자 전유성을 다시 보게 만든 것은 1997년에 출간된 남해 문화유산 답사기였는데, 전유성표 유럽배낭 여행기로 2001년에 남해 문화유산 답사기 2가 나왔죠. 2007년에는 삼국지를 거꾸로 보는 전유성의 구라삼국지 시리즈로 10권이 출간했는데, 이렇게 전유성이 쓴 책이 모두 33권이니 작가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특이한 행보에 전유성은 가수이자 배우인 진미령과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진미령은 결혼 생활 중 한 인터뷰에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둘만 잠을 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원래 지인들을 불러 밤새워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번 책 집필도 처음엔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진미령이 집을 얻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스태프들만 남겨놓고 몇 개월씩 집을 비울 게 뻔한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진미령이 전유성에 대해 말하길, 느닷없이 전화해서 나 일본이야 하는 사람인데 자신 역시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유성과 진미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이혼을 한 건데요. 진미령이 이 이유에 대해서 털어놓길, 혼인신고는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싫었고 또 아이도 낳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 나를 챙기기 바쁜 사람이다, 내가 모든 걸 하는 스타일이라며 둘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됐다 라고 이혼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반면 전유성은 과거 MBC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진미령과 이혼 계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죠. 당시 우리 딸 6학년 때 과외 선생님에게 사기를 당했다, 속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사람 편을 끝까지 들었다 면서 진미령 씨가 말렸는데도 내가 오히려 나무랐다, 진미령 돈도 물렸다, 그 돈은 내가 다 물어주긴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헤어지게 됐다 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전유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유성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만도 하건만, 진미령은 이혼하고 나서도 전유성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게 아닌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미령이 과거의 이혼 사유로 인터뷰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진미령은 한 방송에 출연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한 그릇의 냉면 때문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미령에 따르면 어느 날 전유성과 단골집에서 만나 냉면을 먹기로 했는데, 진미령이 단골 냉면집에 도착했을 때 전유성은 이미 혼자 냉면을 다 먹고 난 후였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진미령이 주문한 냉면을 먹으려는 순간 전유성이 난 다 먹었고 먹는 것을 보는 건 지루하니 나 먼저 가겠다 며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진미령은 그 순간, 냉면을 먹는 이 짧은 순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이에 진행자 김수미는 전유성은 굉장히 똑똑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데 그의 특이한 인생관이 진미령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 며 위로했습니다. 실제로 전유성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기에 평범한 진미령이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전유성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말부터 바꿔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가수 최백호의 전시회에 방문했을 때 전시회를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이 수십 개였는데 최백호 씨 정말 근사한 일이네요라는 다른 문구에 화환이 눈에 띄었다 라며 색다른 표현이 주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인사와 장례식 근조화환, 결혼식 청첩장 문구 등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대신 자신만의 언어를 찾으라 라고 조언했는데요. 전유성은 수십 년 전 이사 간 집에 살던 사람이 남긴 메모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며 평범한 인사가 아닌 평소 자주 시켜 먹던 음식점을 소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적힌 메모였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사 온 집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남다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전유성도 나이를 먹다 보니 많이 마르고 야위어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건강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쓰러진 적도 있다는데요. 공연장 만들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원인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겼던 위장병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위에 천공이 생겨 생명이 위독했고 몸무게 19.8kg이 빠졌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유성이 기획한 개나 소나 콘서트에 사회를 보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스태프의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75세면 건강한 사람들도 많은데
전유성의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개그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